태양건설 강 소장 2화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 소장 들었습니다. 배합비 승인 거부당했다고? 그래서? 우리 S9000을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로열티만 지불하시면 기술 이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현장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프로젝트 망치실 겁니까?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는 타나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배합비가 당신네 것보다 낫습니다. 타나카가 비웃었습니다. 그 확신이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험 없는 기술의 한계입니다. 강 소장.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단의 순간. 그날 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소의 현장 핵심 인력들이 모였습니다. 소장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본 기술 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로열티 얼마나 나온대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현장. 저들은 이미 15층. 우리는 아직도 1층도 못 올렸습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 생각엔 말해봐. 우리 책임하에 강행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 승인도 안 받고? 그게 말이 돼?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김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만든 배합비니까요. 만약 문제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집니다. 영수야. 소장님, 우리 기술 맞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그냥 발주처가 보수적인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39살 젊은 기술자. 떨리는 목소리지만 확신에 찬 눈빛. 이 친구는 진심이구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우리 배합비로 간다. 소장님. 대신 책임은 영수 자네가 아니라 내가 진다. 나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성공하면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거고 실패하면.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하면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국 돌아가서 건설업 접어야 할 겁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해봐. 소장님은 정말 우리 배합비가 일본보다 낫다고 믿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김영수 팀장과 우리 기술팀을 믿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믿겠습니다. 합시다.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차피 우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배합비로 1층 콘크리트 타설. 회의가 끝나고 김영수가 남았습니다. 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만약 문제 생기면. 영수야.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배합비 믿어. 그리고 자네도 자신을 믿어. 우린 해낼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아 33번 배합 샘플을 들여다봤습니다. 묵직한 무게. 제발, 제발 성공해다오. 주머니에서 딸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빠는 지금 큰 도박을 하고 있단다. 하지만 이기고 돌아갈게. 꼭. 1993년 11월. 악몽 같은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단으로 타설한 1층 콘크리트. 발주처는 즉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소에 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 소장,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검사해 보십시오. 우리 콘크리트가 얼마나. 검사?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시공한 게 먼저 문제 아닙니까? 라자가 서류를 내 앞에 던졌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이대로라면 계약 해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에 현장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라자 씨, 일단 검사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만약 우리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라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현장이 보였습니다. 타나카 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규칙도 안 지키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공사 중단.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장비가 멈춰섰고 노무자들은 할 일 없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노무자들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요청했어. 곧 나올 거야. 하지만 벌써 2주째인데.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학비 보내야 하는데. 집에서 연락 와서. 소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수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해결할게. 하지만 그날 저녁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장 노무자 30명 중 15명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앉아만 있을 순 없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차라리 다른 현장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소장님도 장담 못 하시잖아요. 한 노무자가 소리쳤습니다. 일본 쪽은 벌써 25층 올라가는데 우린 1층에서 멈춰 있잖아요.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다른 노무자들도 동요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불안합니다. 차라리 일본 쪽 현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가장 긴 밤. 그날 밤 나는 혼자 현장을 걸었습니다. 텅 빈 공사장, 멈춰선 크레인, 덮여있는 자재들. 1층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밤새워 만든 배합비로 타설한 콘크리트.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균열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틀리지 않았어. 분명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승인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불을 붙이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영수였습니다. 소장님. 영수야, 자네도 못 자나? 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강행하자고 했으니까.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네 책임 아니야. 결정한 건 나니까. 하지만 영수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배합비 문제 있어? 김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일본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됐어. 나는 88층 높이가 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린 틀리지 않았어. 다만 증명할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일본 현장. 저들은 야간 작업 중이었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26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 있는 동안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질 순 없다. 절대로. 서울 본사의 압박.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무님이었습니다. 강 부장, 상황이 심각하네. 네, 전무님. 말린디아 정부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어. 계약 위반이라고.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무님, 우리 콘크리트 검사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잖아. 일본 측 로비도 만만치 않고. 그럼 본사에서 논의 중이야. 최악의 경우. 전무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철수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 철수요? 프로젝트 포기하는 거지. 위약금 물고 나오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무님, 그럴 순 없습니다. 여기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회사 이미지만 더 나빠져. 규칙도 안 지키는 회사로 낙인 찍히는 거야.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네. 일주일. 그게 마지막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안에 뭘 어떻게 하지? 박철수의 제안. 그날 오후 박철수가 노무자 대표 5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결정했습니다. 나는 각오했습니다. 다들 떠나겠다는 말을 하러 온 거라고. 그래, 말해봐. 박철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뭐? 발주처가 검사를 안 해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다른 노무자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1층 콘크리트 위에서 매일 작업했습니다. 저거 멀쩡합니다. 균열 하나 없어요. 우리가 직접 발주처 찾아가서 말하겠습니다. 한국 기술 문제 없다고.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떠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자네들. 박철수가 씩 웃었습니다. 소장님, 저희도 자존심 있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지는 꼴 못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소장님이 저희 앞에 무릎 꿇으려던 거 봤습니다. 한 노무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소장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윗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소장님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소장님하고. 나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러분. 박철수가 어깨를 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이제 제대로 싸워봅시다. 노무자들의 증언. 다음 날 박철수를 비롯한 노무자 20명이 발주처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콘크리트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말린디아 현지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철수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건설 노동자 박철수입니다. 저희는 매일 1층 콘크리트 위에서 작업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콘크리트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본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노무자들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균열 하나 없어요. 강도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왜 검사도 안 하고 판단합니까? 현지 언론이 이 모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절규. 기술이 아닌 정치로 판단하는 발주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라자가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강 소장. 당신네 노무자들이 큰일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라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저렇게까지 회사를 위해 나서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라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총리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한국 콘크리트 정밀 검사 실시하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3일 후 독립검사기관이 옵니다. 그때 모든 게 판가름 날 겁니다. 라자가 떠나고 나는 노무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검사 받는다. 3일 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철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해냈습니다. 아직 아니야 철수야. 진짜는 지금부터야. 운명의 검사. 3일 후 독립검사기관 ASTM 아시아 지부 전문가 3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발주처 관계자들, 일본 측 대표단,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타나카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압축 강도 테스트, 인장 강도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크리프 테스트. 김영수와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석 검사관이 결과 보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타워1 콘크리트 샘플 압축 강도 102A, 균열 및 결함 없음. 양생시간 72시간, 규정 내 적합. 내구성 및 장기 안정성. 탁월함. 그리고 마지막 말. 결론 초고층 건물 사용 승인 가능. 품질 등급 A. 순간 현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됐다. 해냈어. 우리가 이겼다. 노무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타나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강 소장,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타나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승인받는 것과 실제 시공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과연 88층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지. 그는 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4챕터 예상치 못한 동반자. 1994년 3월. 공사 재개 후 5개월.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일본이 30층일 때 우리는 15층. 일본이 40층일 때 우리는 28층.
일본이 50층일 때 우리는 45층.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3교대 시스템으로 밤낮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철근을 조립하고 커프집을 설치했습니다. 김영수가 매일 밤 현장을 돌며 품질을 체크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43층 타설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내일은 44층 철근 100은 들어갑니다. 일본은 55층입니다. 여전히 10층 차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를 비롯한 노무자들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소장님, 야간 작업 투입 인원 늘릴까요? 안 돼. 안전이 먼저야. 사고 나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일본 따라잡으려면 천천히 가도 돼.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 층 한 층 올라갔습니다. 부총리의 방문. 1994년 5월. 50층. 그날 말린디아 부총리 압둘 라흐만이 현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라자가 안내했습니다. 부총리님, 이쪽이 한국타워의 현장입니다. 부총리가 50층 높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강 소장이십니까? 네, 부총리님.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부총리가 물었습니다. 당신 내 콘크리트 샘플을 직접 보고 싶소. 나는 김영수에게 눈짓했고 그는 즉시 최신 샘플들을 가져왔습니다. 부총리가 직접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검사 데이터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군요. 일본 것보다 낫습니다.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압축 강도도 높고 양생 시간도 짧고 게다가 열대기후에 최적화까지 되어 있다니.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 소장, 솔직히 말해보시오.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깁니다. 반드시. 근거는? 저희에겐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주변의 노무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조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소. 마음에 드는군요. 그는 라자를 불렀습니다. 라자, 들었나? 네, 부총리님. 한국 측에 필요한 지원 다 해주게. 자재 수급, 인력 배치, 모든 것. 라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님, 일본 측과의 형평성 문제가. 형평성?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법이오. 부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를 공정하게 대하되 더 나은 기술에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소? 그는 떠나기 전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 소장, 기대하겠소. 당신이 88층까지 무사히 올라가는 모습을. 부총리가 떠나고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됐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다. 이제 일본 따라잡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가속 페달. 부총리의 지원 약속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재 수급이 원활해졌습니다. 현지 협력 업체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중장비 추가 배치도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냈습니다. 55층, 58층, 60층. 일본과의 격차가 5층으로 좁혀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이 속도면 일본 따라잡는다. 70층쯤에서 역전 가능해. 소장님, 우리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변수가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김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품질 체크 더 철저하게 해. 네, 소장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매 타설마다 해. 놓치는 거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60층의 악몽. 1994년 6월. 60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 3일 후. 김영수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60층. 균열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60층 슬래브 북동쪽 모서리. 거기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폭 0.3, 길이 약 2m.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김영수의 크랙 게이지로 측정하면 명확했습니다.
이게 언제 발견됐어? 아침 점검 때입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나는 균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왜 지금? 그날 오후 더 큰 재앙이 터졌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날 저녁 현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국타워 1 60층서 구조적 결함 발견. 검증 안 된 기술의 한계 드러나. 전문가들 붕괴 위험성 경고. 기사 말미에는 타나카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험 없는 기술의 한계입니다. 초고층 건설은 검증된 기술로만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쿠라 건설의 기술로 교체하는 게.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이 자식? 어떻게 알았지? 긴급회의. 다음날 발주처 주최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엔 라자, 부총리, 독립검사기관, 그리고 일본 측 대표단까지 모였습니다. 타나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 안 된 기술은 위험하다고. 라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 소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0층 균열은 대체 왜 발생한 겁니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 타나카가 비웃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배합비로 교체하시는 게. 아닙니다. 김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배합비는 문제 없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신의 저주입니까? 타나카의 조롱에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하다. 정말 분해. 부총리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강 소장. 네, 부총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이 균열, 구조적으로 위험합니까? 나는 김영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부총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균열 폭 0.3는 허용 오차 범위 내입니다.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72시간 주십시오.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부총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소. 72시간. 그 안에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공사 중단입니다. 강 소장은 원인을 밝히고 공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